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인데 저희가 이제 총 6번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첫날부터 엄청 부담스러워요. 6시간을 해야 돼서. 예? 요즘에는 3시간 이상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6시간 잡혀 있어서 하긴 하는데 좀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가. 하여튼 근데 뭐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는 수업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6시간 동안 한번 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가 지금 현재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로 좀 드렸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타가 좀 있고 해서 지금 여기도 오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수정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다시 인쇄물을 출력을 할 거니까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우선 저 먼저 소개를 해야죠. 첫 수업인데 저는 이름이 고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메일 주소 혹시나 뭐 나중에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개인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전화번호는 여기서 좀 알려주긴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여기 이제 학원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는 우리 여기 학원 홈페이지 쪽 게시판 쪽에다가 질의하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갈 텐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6시간 수업하고 앞으로 한 6번 정도 수업 있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6시간씩 6번이면 36시간인데 지금 봐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가 재무회계 쪽하고 재무관리 쪽인데 그쪽에 좀 은근히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또 출제되는 부분이 그쪽에 있는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비전공자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그쪽 파트가 좀 만만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조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걸로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강사분들도 다 비슷한 얘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공부를 했었고, 저도 늦은 나이에 저는 공부 시작했었거든요. 저도 몇 살이었나? 제가 30 한 중반 좀 넘어서 36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고 돌은 지났구나. 그때가 6이니까 첫 아이가 4살 때 굳은 결심을 하고, 나도 이제 직장 생활 그만하고 뭔가 좀 내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동기부여는 사실은 이제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뭐냐 몰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좀 있으실 텐데,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그런 정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죠?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다른 거 신경을 못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대학교 동기였거든요. 한참 직장 생활할 때도 무슨 공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끔씩 밥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도 가끔 사주면서 너 도대체 무슨 공부하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밥을 한번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내가 사주면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시험 합격했어? 그랬더니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본 거죠. 그때가 또 타이밍이,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약간 제가 이제는 그 직장에서 이제는 팀장이었었는데, 제 자리에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직장 이직하고 4번째 직장이었거든요. 4번째 직장이었는데, 하여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었는데 약간 그때 이제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뭐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직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고 저기 지금 MBC 문화방송국 있는데 그쪽 근처에 있어요. 지금 옛날에 MBC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부지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쪽 직장으로 이제는 4번째 직장을 이직을 했었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문체부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죠. 그쪽에 이제는 산하기관이에요. 거기가 산하기관으로 있던 데인데 제가 이제 팀장으로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위에 이제는 그 저작권보호원 원장님이라든지 윗분들은 보통 정권이 바뀌면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팀장들을 물갈이한다는 소문이 한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가나 세상에 만만한 건 없구나. 사실은 이제 일종의 관공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산하기관이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타이밍에 절묘하게 또 친구가 합격을 했다고 해서 그때 좀 계기가 돼서 저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좀 이제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나 같은 상황에서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데 각자 동기부여는 다르겠지만 우선 결론 먼저 얘기하면 누구나 도전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의지력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성실함이죠. 성실함. 얼마나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만 있으면 저는 사실은 100에 100은 다 된다고 봐요. 뭐 어떤 분들은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본인의 의지력하고 성실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다 된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하던 방식하고는 또 나이 들어서 하니까 확실히 그죠? 암기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야. 아니면은 우리 시험이 뭐 노무사 시험도 다 그렇지만 1차, 2차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량이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또 전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내가 강약을 좀 조절할 거냐. 템포 조절이죠, 사실, 그죠? 내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과목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 과목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안 봤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2차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좀 많이 봤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1차로 끝나는 과목들,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에, 상법, 그 다음에 재정학,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행정소송인가? 또 그쪽도 하나 있어요. 민법 쪽 관련돼서. 이제 거기서, 행정소송이 아니군요. 민사소송 쪽인가 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는 상법을 보긴 했었는데, 선택 과목으로 상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90점 맞는데 저는 60점 넘어.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2차 시험 같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내 목표에 굳이 거기에 뭐 목맬 필요 있냐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저 같은 경우 2차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2차 준비할 때는, 우선은 이제는 우리 세무사 시험 같으면 이제 세법학 1부하고 2법이 있어요. 뭐, 우리 노동법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법학 부분이 뭐 판례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죠?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관련 법령을 전술하고 거기에 따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돼? 나름대로 논리가 서야지. 무턱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되게 많이 해서, 팀장 생활이나 이런 걸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서 작업하는 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뭔가 좀 체계를 정리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을 좀 정리하는 게, 나름대로 좀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좀 이게 터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준비할 때 좀 4과목 중에, 솔직하게 세법학 1, 2부는 자신이 있었어. 원래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양이 많고 막 국지적인 질문, 막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막 책도 막 이만이만 1부, 2부 해가지고 나누면은 그 안에 수많은 법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는 사실은 딱 전략이 뭐였냐면 40점만 넘자. 꽈락만 넘기자. 그리고 디테일하게 적지 말고 그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만 정리하자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세법학 책 두꺼운 거 볼 때
시중에서 가장 요점선이 잘 돼 있는 거, 얇은 거. 어? 얇은 것들만 보고, 이제는 예를 들어 문제가 딱, 우리 이제는 2차 문제 풀다 보면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간단하게 기승전결하듯이 기본적인 뼈대, 왁구를 잡을 정도로까지만 정리를 딱 했어요. 나머지는 말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만 딱 정리하면, 뼈대만 잡아주면 그 안에 내용들은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그런 선에서 이제 풀어내는 거지. 그런 거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하다 보면은 뭐 2%, 3% 이런 우리 뭐 법문 관련된 것들은 뭐 그런 비율값들 같은 것도 알아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너무 양이 많으면 다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아, 얘네들은 다 3%짜리구나. 그럼 3%짜리만 쭉 막 외워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다 보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제 획일적으로 나름대로 통일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게 전략이 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는 그 2차 준비할 때, 우리가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회계학 1부하고 2부가 있어요. 회계학 1부, 2부, 그 다음에 세법학 1부, 2부가 있는데, 회계학 1부는 이제 회계, 말 그대로 재무회계, 그다음 원가 관리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라 그래서, 세법하고 회계학을 조정해주는 세무 조정 과정들이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제일 약했던 게 세무 조정.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워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잘 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는 1교시, 2교시 때 시험이 끝나거든요. 회계학 1부하고 2부가. 세법학 1, 2부가 이제는 정신 먹고 나서. 근데 그때 제가 합격하는 해에 1, 2교시 딱 끝나고 느낌이 딱 왔어요. 아, 되겠구나.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1, 2부 할 때, 잘 푼 것 같은 거야. 계산 문제, 이거 사실은 회계학 같은 게 쥐약인 게 뭐냐면, 계산 하나 잘못 적고 나면 시간 투자했는데 앞에서 틀렸으면 아무리 뒤에서 잘해놔도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뭔가 하나 잠깐 착오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되거든, 사실 시험 볼 때. 근데 1, 2교시에 대한 진짜 집중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진짜 1교시 딱 시험 보는데 그날 아직도 느낌이 있는 게 손에서 마비 증상이 오는 거야. 너무 떨려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고 하는데 손에서 마비 증상이 와서 볼펜이 안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를 읽는데 이제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펜을 이쪽 왼손으로 들고 허벅지를 막 찔렀어. 막. 이게 좀 풀리라고, 긴장감이. 한 1, 2분 정도 그러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사실 그런 멘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멘탈 관리,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전 전략이 회계학 1부, 2부, 특히 2부 쪽만 정리를 잘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몰라서 튼다기보다는 하다가 다 이제 계산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틀렸는데, 그런 내 약점을 좀 보완을 잘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합격하는 애가 그게 잘 먹혔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시험 끝나고 봤더니 제가 내 자랑은 아닌데, 그때 우리가 이제는 제가 시험 봤을 때 해가 커트라인이 42점 몇이 합격선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53점 정도 나왔습니다. 예. 평균 점수 53점이니까 되게 잘 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잘 봤어요. 그때 잘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계속 떨어졌는데 그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략이라는 것도 무시 못해.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저도 공부 시작하면서 그때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중고등학교 때처럼 뭐 선생님이 시키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학습 방법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는 거니까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것인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 경영학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뭐 2차하고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건 없죠. 단 조직 쪽하고, 그죠? 인사노무 쪽하고 경영조직론이 이제 선택 과목이지만 2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또 어떻게 잘 접목할 거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셔서 이걸 듣겠지만,
하여튼 그런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 과목을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2차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습관 꼭 들이십시오. 정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습이 중요해요. 예습은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은 좀 떨어지고,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걸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복습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얘기하지만 한두 번 봐가지고 다 기억하면 천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 하고 또 내가 정리할 때가 달라. 듣고 막상 이해한 것 같은데 정리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처음에는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해야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예? 예. 그리고 뭐 문제도 뭐 저도 이제 교재 예제 문제 같은 거 옆에 넣어놓지만 기출 문제 같은 거 넣어놓지만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요 정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그냥 교재 그냥 쭉 보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그 교재 쭉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훑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별로 까지까지 않아요. 실제 시험 가까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교재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내용을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암기, 마지막에 이제 암기하는 것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암기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암기도 오래 갑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제가 이제 잔소리처럼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이제 나오면 구성이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경영학 기초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직이론 얘기하고 지금 유인물은 조직이론에서 리더십 전까지만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해보죠, 뭐. 그리고 조직이론 중에 리더십 쪽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배우는 내용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교재 이제 다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목차가 없으니까 우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트가 전략 경영하고 이 전략 경영도 중요한 거 많아요. 그리고 국제 경영 쪽도 들어가 있긴 한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각각 따로 있던 걸 이번 교재 편집하면서 좀 합치는 거는 좀 합쳐줬어요. 파트를 좀 줄이려고. 그 다음에 생산운영 관리. 교재 이제 나오면 다 앞에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경영과학.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는 경영과학. 근데 이제 MIS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있죠? 요게 지금 같이 묶어놨어요.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묶으면서 같이 묶었어요. 어차피 이것도 과학이고 MIS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과학이니까. 그죠?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 요거는 사실 막 어떻게 보면 컴퓨터 시사 상식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뭐 옛날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애들 시험 보는 시험에 그런 거 관련된 용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옛날에 USB도 나왔잖아요, 시험에. USB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이제는 여기 이제 하나를 합치려고 그러다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냥 분리해놨어요. 재무회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리스폰스부이니까 진도를 나가면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해서 한 주.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구성한 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성해서 또 한 주. 그죠? 다음 주. 그리고, 맞아. 다음 주, 좀 이따 얘기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한 주.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주하고 요거는 별도로 지금 아마 봐서는, 그러니까 우선 구성은 그런데 이게 한 주 한 주별로 가기는 좀 어려워. 6번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4번이면 사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오늘 수업하는 게 이게 하나 다 못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끊고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갈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실질적으로 하자. 계획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렇게 갈 거고, 다음 주에. 그죠? 그리고 아마 다다음 주가 여기랑 여기를 같이 묶어서 아마 갈 거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사실 양이 많은데 6시간이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하고 회계 쪽이 각각 하나씩. 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 6번 정도인데, 막상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막 해가지고 아마 진도가 쓸데없다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있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한 6번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여기 지금 2차와 관련된 거는 요거하고 요건 2차와 관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뭐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사실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좀 나오죠. 다른 데도 하나 더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정도 선에서 계산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교재에는 구성이 돼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강약을 조절하는 거니까 뭐 있는 거 시스콜콜한 거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항상 이제는 우리 초점은 기존의 기출문제들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출제가 잘 됐던 부분들 같은 게 좀 그쪽은 좀 강하게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 아니면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은 제가 또 간단히 좀 정리하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이 막상 또 해보시면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렵잖아요. 법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 막 앞에 거 뒤에 거 막 섞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맞아, 공부하면서 이것도 알아야셔야 돼. 이게 처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1회독을 할 때 1회독을 하면서 전체적인 걸 다 이해하시려면 안 돼. 앞에 거 뒤에 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요즘에 여기 학원에 지금 사회보험법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 강사분 거. 왜냐면 나도 이제 일을 할 때 그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실무적으로 하면서 하나씩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이게 구조화되어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회계 쪽, 세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사대보험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 거 제가 수업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체계가 안 잡히니까 말 그대로 왜 그런 걸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야. 그냥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얘기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뭐 그쪽에서 무조건 하라 그러면 네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처음 한 번 볼 때는 그냥 쭉 훑어보는 겁니다. 느낌상.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내용을 이해할 생각 말고 처음에는 쭉 훑는 거예요. 훑는 거. 훑으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처음에 그냥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진도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6번 하고 한 번 정도 보강을 해서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량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한번 진도를 뽑아 볼게요.